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전에 반지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죠. 그랬더니만 은반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금반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이아 반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제가 구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의 학문에서는 금반지, 은반지, 옥반지에 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백금반지, 다이아 반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주얼리로 백금반지 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화이트 골드라는 것이 따로 있고 플래티넘 골드라는 것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화이트 골드라는 것은 금이 섞인 합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플래티넘 골드라는 것은 자체가 다른 금속이더라고요. 참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일반 골드의 경우 그 순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18K 이상이면 충분히 금의 효능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K라면 금의 효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화이트 골드라는 것은 금의 효능을 충분히 기대도 되는 것이고요. 플래티넘 골드라는 것은 금의 효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K 이상 화이트 골드로 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플래티넘 골드와 14K 같은 경우는 금의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명확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또한 다이아 반지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반지라는 것은 항상 링을 기준으로 합니다. 링 안에, 링 위에 어떤 보석이 있든지 간에 항상 반지는 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링을 판단 근거로 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다이아 반지라도 링이 화이트 골드라면 충분히 금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같은 다이아 반지라도 이 링이 플래티넘 골드라면 금반지의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또한 금반지가 있고 은반지가 있죠. 금반지라는 것, 금이라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이 생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은반지라는 것, 이 은이라는 것은 감한다라고 하는 이 빼는 기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평소에 심장이 약하다라고 하신다면 이 검지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검지손가락에 은반지를 낀다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은반지밖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은반지는 반드시 이 새끼손가락에 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금반지의 위치와 은반지의 위치에 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규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억지로 운동해서 억지로 약 먹어서 이렇게 건강 지키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이 반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지키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고행의 기운이 강하다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모고행은 간을 말하고요. 이 간 기운의 기운이 강하다면 당연히 위장은 어려움을 받겠죠. 늘 많이 먹지 못하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또한 성격적으로도 인내와 꾸준함 이것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 중지에 금반지를 또 엄지에 은반지를 끼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에 반지 끼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런 분들이라면 중지에 금반지를 끼시고요. 엄지손가락에는 반지를 안 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화오행의 기운이 강하다면요. 심장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심장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 폐기운은 약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외형적으로 마른 분들이 많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눈물이 많고 감정 변화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의 특성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 약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시는 것이 좋고요. 은반지라 그러면 이 검지손가락에 끼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또한 토행의 기운이 강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위장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먹으면 바로 살찌시는 분들, 손발이 자주 붓는 분들, 고집이 강하고 융통성이 부족하신 분들,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시고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신장을 말하는 새끼손가락이 약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시는 것이 좋고요. 은반지라 그러면 당연히 이 중지손가락에 끼시는 것이 좋겠죠. 토가 강하니까요. 또한 금오행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폐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간의 기운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늘 따지는 거 좋아하시고 계산하는 거 좋아하시고 자기중심적이고 남한테 손해보는 거 절대로 못 참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소심함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원래 금반지를 엄지손가락에 이 약지에 은반지를 껴야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은 반지를 잘 안 끼죠. 그러니까 이 약지손가락에 은반지만 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호행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라면요. 수호행을 말하는 신장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운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고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크게 많이 놀라십니다. 또한 감정 통제 잘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새끼손가락이 강하고 검지손가락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검지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시는 게 좋고요. 이 새끼손가락은 은반지를 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제가 목화 토금수 다 가르쳐 드렸죠. 이렇듯이요.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간과 심장, 위장, 폐, 신장의 기운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균형을 잃게 되면요.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요. 반드시 반대쪽 부분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동양학은 모든 것을 조화와 균형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는 건강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하게 지금 많이 아프시다든가 이런 분들 말고요. 이렇게 평범하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본인의 성격 잘 파악하셨어요.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반지를 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병원부터 다녀오셔야 되겠죠. 또한 이 반지 착용법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반지는 절대 너무 꽉 끼게 껴서도 안 되고요. 너무 헐렁하게 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꽉 끼게 낀다면요. 기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요. 너무 헐렁하게 끼게 된다면 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분은 왼손에 낄까요? 오른손에 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으시던데요. 내가 오른손잡이라면 반지는 왼손에 끼는 것이 편하겠죠. 또 내가 왼손잡이라면 반지는 오른손에 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가락 유심히 한번 잘 보시고요. 유난히 많이 굽은 손가락 있으신가요? 또 평소에 통증을 자주 느끼시는 손가락 있으신가요? 또 문제가 자주 생기는 손가락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시면 아주 좋은 겁니다. 반지라는 것은 우리 수상론에서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는 보조제 그 역할로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 보조제 드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부터 가셔야 되겠지만요. 큰 질환은 없지만 향후에 나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은 약한데 질환은 생기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렇게 반지를 껴서 나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냥 끼는 반지 건강에 도움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의 학문은 항상 유비무환의 학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생기고 나서 후회를 참 많이 하죠. 우리의 학문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라는 그런 학문인데 말이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질환 미리 대비하자. 또 그 어려움 최소화시키자. 이것이 이 수상론의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